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이유 있는 도전, 일본의 야심찬 도전, 김정은 큰일 났다 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이유 있는 도전이 과연 무엇이며 왜 김정은이가 큰일 나게 생겼는지는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8월 9일 일본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장사정 미사일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정은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든지 또 대포동 미사일,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으로 계속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일본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김정은 정권이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가 포착이 되면 발사 직전에 장사정 미사일로 선제 타격을 하는 그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일본의 고노다로 방위상이 뭘 발표했습니까? 야심차게 준비하던 이지스 어셔워를 초래를 했습니다. 이지스 어셔워란 육지에 있는 이지스함 같은 거로서 육지의 이지스 어셔워와 또 이지스함, 이 F-35 계열의 스텔스 전투기가 발사하게 되는 공대지 미사일, 이거를 합쳐서 하나의 완성된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 이 미사일 체계를 완성해서 한반도와 일본 또 알래스카 미국의 기지, 이 기지를 통틀어서 이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던 미국의 전략이 일본의 이지스 어셔워 철회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국은 담담하게 일본 정부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1 미군이 얼마나 미군과 막강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지금 일본 방위대, 그러니까 자위대의 발목을 묶고 있는 평화 헌법을 자주 헌법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헌법이란 무엇이냐? 일본 군도 당당하게 유엔군, 전투병, 파병, 나아가서는 미군이 할 수 있는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골자이며, 나아가서 일본의 이 자위대는 명실공히 자국민들을 위협하는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심을 만들겠다라는 게 바로 아베 신조 총리의 자주헌법이라 하겠습니다. 자, 이 마당에 이 아베 신조 총리는 계속해서 김정은에게 이유 없이 만나겠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일본이 좀 휘청거리고 있는 것은 바로 올림픽 전에 터진 우한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일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선제 공격을 하는 공격형 전략으로 바꾸겠다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해상 자위대와 일본 공군, 쉽게 말하면 일본의 자위대가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은 며칠 전에도 소상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7월 18일 아베 노골적 추진, 유사시에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디테일한 일본 뉴스를 평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한의 일본 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한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은 북한의 일본 미사일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며, 핵무기를 가진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또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본 쪽으로 발사할 그 조짐이 보이면 일본이 토마호크 등 미사일로 북한을 선제 공격하거나 일본의 자위대의 특수부대가 북한을 상륙을 해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상상하지 않았던 상황을 현실의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적기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일 수도 있는 이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란이 지금 일본에서 뜨겁게 퍼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어서 군사력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적기지 공격 능력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며 이 야권은 평화헌법 구조에 따른 전수, 방위,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을 하는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라고 맞서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무능하게 대비가 아닌 행동으로 패턴을 바뀌었다라고 일본 언론에 소식을 전했습니다. 공격 여론 조사에서도 이거에 대한 공격을 찬반으로 묻는 이 조사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당시에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며 아베 신조 총리는 2012년 재집권 후 줄곧 집단 자위권 행사 및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아베 총리의 임기가 내년 9월에 끝나는 만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자기의 치족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 안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적기지 북한을 포함한 공격 능력의 핵심은 이미 발사된 미사일을 이제는 막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기 전에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전세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먼저 파괴하면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데 실패했을 때 자국민과 영토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비용도 싸고 여론 반발도 적다. 자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미사일 방위에 관한 검토팀을 출범시켰으며 이지스 어쇼고 도입 당시 방위상이었고 한때 일본의 핵무기 도입까지 거론한 적이 있는 초강경파 오노데라 이스노리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이 이 팀을 관장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공격할 수 있는 그 안을 이미 다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7월 18일 동아일보 뉴스고 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산케이 신문의 뉴스는 9일날 발표한 건데 이게 핵심입니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방법으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산케이 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등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표적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적의 거점을 타격하는 장사정 미사일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산케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 설명을 근거로 1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 도입 검토는 북한의 미사일 위험에 직접적 공격으로 방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일본 쪽으로 날려보낼 기미만 보이면 포장만 되면 디립다 까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일본이. 또한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제즘을 비롯한 복수의 후보를 검토해 적기지 공격 능력으로 보유할 대상을 압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계속해서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 사거리가 500km 그 다음에 제즘 900km, 라셈 900km, 고속 활공탄, 극초음속 유도탄, 토마호크, 그러니까 토마호크까지 이제 보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다 끝난 거지. 이제는 1300km의 토마호크 등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한 검토 대상을 소개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이 제즘은 이 2018년 개정한 일본의 방위 계획의 대강이나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 이미 조달 연구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미 이거는 이 제즘이라는 거는 무시무시한 미사일입니다. 토마호크나 타우로스나 그냥 이것을 날려보내면 지하 벙커는 그냥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거의 토마호크 수준과 이 제즘은 이 타우로스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벙커버스터보다도 더 강력한 거죠. 이미 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제즘은 구입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들 문서는 제즘을 적기지 공격 능력이 아닌 적에게 점거된
이 점거된 외딴섬 탈환 등 도서 방위용으로 기술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 사용의 용도는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를 겨냥했다라고 산케이신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조달이나 연구가 결정된 장비라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연립 공명당을 설득하는 게 매우 쉬울 것이다. 뭐 다 됐단 이야기죠. 다 됐단 이야기죠. 애초 일본 정부는 이른바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독자적으로 보유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비용 문제로 상대적으로 저비용 조달이 가능한 장사정 미사일을 중심으로 북한 미사일 적기지 공격 능력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패키지는 위성 등으로 표적을 특정하고 적의 레이더를 무력화해 항공에서 우세를 확보한 후에 전투기가 폭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모든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선제적 방어는 곧 공격적 무장력에 있다. 야, 뭐 대놓고 김정은 까불어 봐. 이제 쏠게 우리가. 대놓고 이야기라는 겁니다. 집권 자민당 위원들은 최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상대의 영역 내에서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일본 정부는 9월 말까지 이와 관련한 방향성을 정리하고 연내에 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2020년 안에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장사정 미사일 시스템을 완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이며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하려는 북한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 공격이 실행되기 직전에 적기지 북한을 타격해 무력화하는 구상을 토대로 한 것이라서 선제 공격 논란도 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반도 정세와 직결되는 정책이므로 이와 관해 한국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일본의 영토를 방해하는 것인데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하냐는 취지로 반응을 했으며 요미우리 신문은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북한이나 중국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순항 미사일 등의 활용도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사실상 요미우리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라고 산케이 신문이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이유 있는 도전, 일본의 야심찬 도전, 이 적기지에게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장사정 미사일을 올해 연내에 완성하겠다는 일본. 김정은이가 ICBM을 발사하는 것이 포착이 되면 일본은 공격을 하겠다. 일본 해상 특수자위대도 북한에 침투시키겠다고 하는 일본의 멋있는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김정은이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감사합니다.